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9강이고요. 자, 19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평가원 장문 독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문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장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문에서도 정답률이 상당히 낮은지라 이게 모든 문제가 다 그냥 다 어렵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6월 평가원 장문 독해 두 문제인데 미리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목 정답률은 57% 정도밖에 안 됐고 무려 어휘가 37%였는데 그쵸.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예, 함축 의미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고 빈칸 문제의 코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은 다음에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자. 그랬을 때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따지는 게 네가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 이 얘기 했었고요. 자, 지금 19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얘기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참 일단 제목 문제 풀 때도 좀 중요한 게 있었지만 이 어휘 문제가 37%밖에 안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같이 문제를 풀면서 과연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제가 좀 지금 보여드릴 텐데 얘들아,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데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선생님이 하는 거 3번만 좀 봐. 그러니까 진짜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뇌라는 것이 되게 웃긴 게 보는 것보다는 써서 공부를 하는 게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쓰는 게 정말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는 걸 그만큼 쓰는 것보다 더 많이 하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뭐 쓰는 것이 보는 것보다 2배의 효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는 걸 2배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할지 모르겠으나 뭔 얘기인가 하면 원래는 책에다가 쓰면서 내 손에다가 신경적으로 인지를 시켜서 내 손에 익은 그 감각이 뇌로 가는 정보로 가는 그 속도나 처리 능력이 더 뛰어나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이건 뭐 어디더라? 스탠포드 대학인가 어디서 정말 실험을 한 거지. 직접 손으로 쓰게 했더니 그냥 눈으로 봤던 실험군분들보다 점수가 몇 배 더 높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래 당연히 손으로 쓰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오고 가고 할 때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로 본다고 치자. 그걸 한 10번, 20번, 30번 봤어. 그럼 손으로 한 2-3번 쓴 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라도 좀 봐요. 제발 부탁인데. 방법적인 면에서 이거니까 이거네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제발 이제 정석적으로 풀라고. 자, 한번 저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40쪽인데요. 선생님처럼 해석하는 게 쉽진 않은데요. 그러면은 정답률 낮은 문제 다 틀리실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해요. 쌤처럼 해석하는 게 맞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웃기네. 네가 공부 안 한 거라고 이놈아. 선생님 저 시간 안에 못 풀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나한테 그 말 하기 전까지 일주일에 5시간에서 7시간씩 꼬박꼬박 루틴을 정해서 영어 공부한 적 있니? 100이면 100 다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 질문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은 10명이면 10명 다 하루에 30분? 10분? 일주일에 2시간? 영어 공부 해본 적 없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할 때마다 정말 저는 어이가 없는 거죠. 일주일에 5시간에서 7시간씩 선생님 동영상 보고 저렇게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2달, 석 달을 했는데 점수가 안 오른다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분명히 올라요. 다만 그 오르는 정도가 너의 집중도와 열정과 간절함에 따라서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4배가 될지는 개인차가 있어. 공부량이 없는데 당연히 시간 안에 못 풀죠, 이 사람들아. 시간 안에 못 푸니까 공부량이 없으니까 스킬에만 의존하고 수능장감은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죠. 나는 선생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야, 그렇게 문제를 풀 때 독해를 다 하면 시간 안에 못 풀어. 와, 정말 때리고 싶은 인간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지? 여러분, 제가 대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걸러야 될 대표적인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이 대표적인 선생님이 있냐면 문장 하나만 봐도 답이 보인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걸으세요. 어떻게 한 문장 보고 답을 찾아요? 요즘 수능에서요? 자, 재수생들. 그래, 현역은 추상적으로 내 말이 맞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여러분들 작년 수능 봤던 재수생이나 N수생들 내 말 들으면 뭔 느낌인지 알지? 너 시험장 들어가서 한 문장만 보고 답이 나오디? 이번 수능에서? 단언컨대 그런 문제 하나도 없었다. 물론 내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문제들이야. 도표, 불일치, 분위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마. 진짜야. 제발 부탁이야. 일주일에 5시간에서 7시간씩 루틴을 정해서 꼬박꼬박 2달에서 3달 동안 저처럼 분석하시고 영어 공부해보세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임계점이 쌓여서 임계점이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그때부터는 시간 안에 풀게 돼요. 왜? 그런 실력이 됐으니까. 제발 변명을 대지 마. 제가 이래서 못할 것 같아요. 하기 싫어요. 다음에 하면 되죠. 언제, 그 다음이 언젠데? 아, 내년에? 내 말 들으니까. 욱하지. 그래, 욱해야 돼. 넌 올해 대학 가야 돼. 여러분, 나이키가 왜 1등인지 아세요? 예전에도 나이키는 아마 제가 알기로 스포츠 의류 쪽에서는 계속 1등이었고 지금도 1등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땐 1등일 거예요. 바로 그들의 모토 때문에 그래요. Just do it. 제발 그냥 하세요. 변명 좀 대지 말고. Just do it. 진짜 중요해. 그냥 좀 해봐 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지금 내가 독해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독해를 안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제발 이 연습을 하라고. 봐봐. 시작해 볼게. 페이지 수로는 40쪽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죠. Many negotiators assume that all negotiations involve a fixed pie 그랬죠. 많은 협상가들은 추정합니다. 모든 협상은 다 fixed pie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자, fixed pie가 나와요. 뭐 고정된 파이인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negotiators 협상가들은 종종 자, 통합적인 협상의 기회를요. zero-sum situation or win-lose exchange로 본대요. 자, 제로섬 상황이나 이기고 지는 교환 관계로서 본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분명히 지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가. Do you believe in the mystical fixed pie? 자, 제발. 신화적인. 미신의. 그럼 봐봐. 이미 이번 문장에서 픽스드 파이의 정의가 나왔어요. 뭐로 보는 거? 윈, 루즈로 보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그 관점이 픽스드 파이였던 거야. 근데 이미 3번 문장에서 이런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픽스드 파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는 순간 이미 이 글은 이 픽스드 파이를 신화적이야, 미신적이야 라고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미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들은 뭐라고 추정하고 있냐면 Parties interest stand in opposition. 당사자의 이익이 서로 반대편에 서 있다고. 그렇지.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다 얘들아. With no possibility.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가능성? Integrative settlement. 통합적인 해결책과 상호 이익이 되는 트레이드오프, 절충안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픽스드 파이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인테그레이티브한 세틀먼트와 맞죠? 그리고 상호 간의 이익이 되는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이거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픽스드 파이입니다. 이게 중요했다고요. 봐봐. 픽스드 파이의 정의는 통합적인 해결책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픽스드 파이야. 됐을까?
됐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 다시 글을 제대로 잘 읽어. 내가 글을 1, 2, 3 흐름을 잡아서 쭉 내려왔으면 이런 흐름이 잡혔어야 된다고. 이 글은 픽스드 파이를 미신적이야 신화적이라고 봐. 그래서 얘를 이미 잘못된 관념이라고 봐. 그리고 픽스드 파이는 통합적인 해결책에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픽스드 파이래. 근데 이걸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통합적인 해결책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픽스드 파이고, 그래서 이 픽스드 파이를 이 글에서는 이미 신화적이고 미신적이다,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됐을까? 그럼 이제 계속 보는 거야. 자,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소, 원인 결과죠. 그래서 그들은, 그럼 이때 그들은 앞에 미신적인 픽스드 파이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은요. 자, 처음에 A가 나옵니다. 이때 대문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얘기했죠? 통합적인 해결책. 그리고 상호 간의 이득이 되는 절충안. 얘네들을 가리키는 게 이 바로 댐이었겠죠. 당연한 거죠? 이런 통합적인 해결책과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이익이 되는 절충안에 대한 연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순간 이 노력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향성의 단어가 A에 들어가야 되겠죠. 가능성이 없다. 그런 노력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고 억누르는 것이니 방향성 같으니까 A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찾아야죠.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도대체 이렇게 안 풀면. 자, 그 다음 갑니다. hiring negotiation. 그래서 예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고용하는 협상이겠죠. 여기서 한 직업 지원자.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봉급이 유일한 이슈야. 라고 생각하는 이 직업 지원자가 자기는 7만 5천 달러 받고 싶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언제? 사장은 7만 달러 주겠다고 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자, 오직 이 두 당사자인 직업 지원자와 사장이 가능성을 더 토론하고 나서야지만 하는 순간 가능성을 지금 토론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얘는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야? 맞잖아. 오직 이 두 당사자인 직업 지원자와 사장 이 둘이 좀 더 가능성을 더 토론을 해야지만 그러면 토론한 거잖아. possibility가 있다고 본 거잖아. 그래야만 그 둘은 that 이하를 발견하게 되죠. 이사 비용이라든가 시장 날짜 또한 협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능성을 지금 살렸네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살린 상황이 이러한 샐러리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비하하는 상황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는 순간 그러면 가능성을 살렸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아까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서프레스 한다며. 그러면 가능성을 살렸으니까 이때는 서로 절충을 살려고 하는 노력을 서프레스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은 해결책을 서프레스한 것에 반대말이 들어가야지. 맞잖아. 보세요. 여기서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안 한다 그랬죠. 맞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세틀먼트가 해결이잖아요. 이 레졸루션도 해결이잖아요. 같은 말 아닌가요? 그쵸? 그럼 중요한 거. 가능성이 없으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한다며요. 근데 여긴 가능성이 생겼죠. 그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해야 되니까 서프레스의 반대말이 들어가야죠. 억누르는 것에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올려야죠. 그리고 방향성을 따져야 돼. 블럭이래. 막는 거래. 그럼 그 순간 블럭은 서프레스와 같은 방향성이잖아. 그러니까 방향성이 반대가 되지? 그러니까 얘가 답이었지. 이렇게 찾아야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 여러분 해설서에는 아마 이 블럭을 뭐 facilitate로 바꾸라고 나와 있을 거야. 촉진시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가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고.
서프레스의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블럭은 서프레스와 같은 방향성이잖아. 억누르고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향성 반대네. 아, B가 답이네. 이렇게 찾았어야 된다고요. 이거를 facilitate 촉진하다라고 바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수능은 객관식이잖아. 방향성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B의 블럭이 정답이야. 그래, 어려운 거 아는데 평가원에서 이렇게 냈잖아. 그럼 너는 올해 6월, 9월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이런 능력을 배양해야지. 그래야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네가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제 답을 찾았어. 문제는 CDE도 애들이 손이 많이 가서 틀렸단 말이야. CDE가 맞는 이유를 알아야지. 우린 기출을 분석해야 되니까. 얘 답은 찾았어. B의 블록이 정답이긴 해. B의 블록이 서프레스의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프레스와 같은 방향성이니까 방향성이 반대여서 답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B의 블록이 답인 걸 찾았어. 문제는 우린 기출을 분석하는 거잖아. 나머지가 왜 맞는가도 봐야 된다고. 이제 계속 볼게요. 문단이 바뀌죠. 문단이 바뀝니다, 아마. The tendency to negotiation in fixed pie terms. 자, fixed pie의 관점으로 협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경향성은 very.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very 뭐로 보라고요? different로 보라고요. 자, C의 very. 분명히 제가 different로 보라고 했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어요, 수업 내내. 단어의 방향성 얘기하면서. 그럼 여러분이 글의 흐름을 끝까지 잡았으면 얘는 맞아. 왜? 분명히 관점에 따라 달랐거든. 맞지? 뒷부분까지 읽었으면 얘가 답인 거 알아. 자, 읽어볼게. 봐봐. 봐봐. 그래서 픽스드 파이의 관점으로 협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경향성은 즉 뭐에 따라 달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주어진 갈등 상황의 본성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this was shown. 그럼 이때 7번의 this는 당연히 뭐예요? 앞에 상황에 따라 픽스드 파이의 관점을 다르게 보는 현상이죠? 이것은 아주 영악한 experiment, 실험에서 보여졌는데요. 헬릭과 느드루와 벤 비에닌이 행한 실험이래요. 근데 여기에는요, involving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simulate, 가상화하고 모의 실험한 협상이 관련되어진 실험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프로세큐터, 말 그대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어떤 검사와 방어하는 쪽의 변호사. 근데 제일 센텐스니까 이때는 징역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징역형에 관한 어떤 검사와 이제 방어하는 쪽의 변호사 사이에 어떤 모의 실험적인 협상이 포함되어진 실험이 하나 있었답니다. 자, 몇몇 참가자들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들의 목적을 개인적인 이득의 관점에서 보도록 제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징역형을 선고하면은요, 그게 당신의 가족에 도움이 될 거예요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다른 이들이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들의 목표를 효율성의 관점에서 들은 거죠. 특정한 징역형이 아마 밑에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뭐라더라? 그 밑에 있는데 맞아. 상습적 범행? 뭐 그런 뜻이래. 상습적 범행을 예방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사람들은 가치에 집중한 관점에서의 어떤 말을 들었대요. 특정한 징역형이 아마 정당하고 공정할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 협상가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개인적인 이득에 초점을 맞췄던 협상가들은 가장 likely 하게 픽스드 파이의 믿음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상황을 D하게 봤대요. 그럼 중요한 거. 가장 픽스드 파이의 믿음에 가장 많이 영향하에 있었다며요. 그러면 원래 D의 답은 뭐가 답이 돼요? 그렇죠. 이게 답이죠. 인테그레이티브 세틀먼트를 서프레스하는 쪽으로가 답이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글을 읽었으면 원래 D의 답은 인테그레이티브 세틀먼트를 맞죠? 통합적인 해결책을 서프레스하는 쪽으로가 억압하는 것이 D의 답이었겠죠.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그러면 통합적인 해결책을 억압하려고 한다는 것은 통합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분열돼서 간다는 얘기고 competitively, 경쟁적으로와 방향성을 따져봤을 때 맞는 동일한 방향성이니까 쟤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여러분이 센스가 있으면
cooperatively가 나와, 협력적으로. 반대니까 맞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깜냥도 참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하지만 정석적인 방법은 이게 맞아.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 자, 어떤 협상가들, 가치면에 초점을 맞췄던 협상가들은 리스트예요. 가장, 얘는 most였고, most likely. 얘는 least likely였죠.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안 받은 거죠. 픽스드 파이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확률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inclined, 뭐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상황을 협력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그럼 이미, 자, 내가 D가 맞은 거 알았죠? 그리고 cooperatively 나왔죠? 경쟁적인 것과 협력적인 건 서로 반대말인 거 맞죠? 반대말이니까 분명히 달랐던 거 맞죠? 이 이유로 C의 varieds도 맞았다.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여기까지 해서 A, B, C, D가 다 해결이 돼야 돼. 시험장에서는. 원래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야. 네가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스킬을 써서라도 뭔가 풀 거 아니야. 방법을 알아야지. 네가 뭔가를 유용하게 네 걸로 체화해서 스킬적인 걸 네 걸로 개발을 해서 시간 단축을 해가지고 네 나름대로의 스킬을 풀 수 있는 거지.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도 생기고 자시고 하는 거야. 원래 이게 푸는 방식이라고. 계속 볼게. 자, threat conditions such as time constraint contribute to this common misperception. 그럼 여쭤볼게요. 디스라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misperception은 오해잖아. 맞지? 그럼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미식거리 생각나면 참 좋을 텐데. 잘못된 생각이 misperception. 아, 신화적인 거, 미신적인 거, 잘못된 생각. 그럼 봐봐. 내가 받아들였을까라 그랬잖아.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예를 들어서 시간의 제약과 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이러한 흔한 미신적인 오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해는 뭐예요? 이거 아닌가요?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뭐요? 통합적인 해결책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잘못됐다고 보는 게 픽스드 파이였잖아. 그럼 이때 오해는 얘랑 똑같은 말 아니야? 인테그레이티브 세틀먼트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맞지? 맞잖아. 아, 얘구나. 그러면 이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과 어그리먼트 이때 세틀먼트와 같은 말 다른 편으로 보면 끝이고 인테그레이티브까지 있네? 통합적인 동의, 통합적인 해결책의 가능성이 없어요. less예요. 정확히 같은 말 다른 표현이죠? 이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읽었어야죠. 즉, 시간에 대한 제약과 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조건이 이러한 흔한 오해인 이러한 픽스드 파이라는 통합적인 해결책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미신적이고 신화적인 생각에 기여를 하게 되고 in turn 그에 따라서 통합적인 동의나 통합적인 해결책으로의 가능성을 낮추는 레스한 쪽으로 없는 쪽으로 이끄는 경향이 생겼어야 하면서 끝나는 거잖아. 아무 문제 없어서 다른 선지는. 아, 글이 어려운데 이거는 지금 지문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 이거를 한 5분, 6분 안에 풀었어야 된다는 게 참 쉽진 않은데 저는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대로 루틴을 정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아마 6월쯤 됐을 때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 게 2월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2월이나 3월쯤 3, 4월 제 수업이 그래도 4월쯤엔 다 완강돼서 올라갈 테니까 4월 말 5월 초에 그때쯤까지 여러분이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5, 6분 안에는 이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꾸준하지 않아서 그래요. 됐을까요? 자, 이제 선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와, 문제 어렵죠?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률 57%. 그럼 봐봐. 아, 어려웠다. 열심히 들었다, 너희들. 자, 1번, Fixed Pie. A key to success in a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에서의 성공의 열쇠예요? 아니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2번, Fixed Pie는요.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커다란 봉급을 얻을 수 있는지를. 완전 아닌 거 아시겠죠? 3번. 협상가들이요. 픽스드 파이라는 미신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연히 3번이 답 아닌가요? 이걸 왜 틀리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3번이죠. 4번. When a fairer jail sentence. 볼 때마다 웃겨. 더 공정한 징역형을 원하십니까? Stick to the fixed fine. fixed fine을 고집하세요. 5번. 어떤 대안이 fixed fine의 effective 효과를 maximize, 최대화시켜줄까요? 다 방향성이 다 반대인 느낌인 게 나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봐도 1번, 2번, 4번, 5번 아니고 3번에 negotiators wake up from the midst of the fixed fine가 정답이었는데 이걸 많이 틀렸다는 거야. 이 미스가 들어간 게 키포인트였죠? 협상가들이요. 고정된 파이라는 어떤 그러한 미스, 잘못된 믿음 신화에서 웨이크업 깨어나십시오. 이랬으면 됐고. 자, 몇 번이었다? 그렇죠. 2번에 B였죠. B의 블록을 방해하다가 서프레스와 같은 방향성이어서 다른 방향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방향성이 반대여서 B가 정답이었고 해설수에는 facilitate로 바꾸라고 했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B의 블록이 답이었다. 그래서 2번에 B 이러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6월 평가원이 이렇게 냈잖아. 그럼 우리는 그 기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린 기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20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